말씀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각도님 어서오세요. 669회 억솔타임즈쇼 2022년 12월 8일 인원리 성유령 지지율이 65%인 이유, 축구 인간지표 인드라 모로코 월드컵 우승을 전망하는 이유, 미국의 소리 VOA 정현채 김길선 김영환 어전 어벤져스 전략회의 아침 한개 국토 전략 이런 제목이고요. 정현채 인간지표 인드라 모로코가 월드컵 우승한다. 체코제 VOA 성유령 젊은 시각 배승희 리춘수 손님 벤투 김영환 국토전략 김단태 김길선 놀세나라 아침 한개 어전 진메달 김현석 이런 제목입니다. 정현채 죽음, 이러한 주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할 만한 얘기고, 인드라가 매번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게 결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이해해야 되고, 인간 한 번 죽으니까 언젠가는 그 죽음을 잘 대비하는 사람만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시고, 그리고 인드라는 그 주마등이라는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현상을 겪어봤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죽을 만큼 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아직은 있었던 20년 전 인드라가 자동차 영업사원 시절에 청계천 고가가 있었잖아요. 청계천 고가에서 택시가 뒤에서 나를 쾅 박았어요, 내 차를. 그때 인드라가 그 순간 30초밖에 안 됐는데 주마등처럼 인드라가 살아온 나날이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더라고요. 나 죽는 건가 생각했는데 다친 건 없어요. 네. 진짜 다친 천만다행인데, 어쨌든 택시자가 보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완전 인드라가 그 택시기사한테 호구였죠. 그냥 택시기사가 안 돼 보여가지고 그냥 착값만 받았어요. 제 무슨 그 정도 충격이었으면은 차가 완전 찌그러졌거든요. 뒷부분이 완전히 파손됐었어요. 착값만 받고, 그 당시에는 무슨 렌트 비용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가까운 데로, 청계천 가까운 데로 있었고, 저는 염창동이기 때문에 출근을 차 놔두고 출퇴근하고 그런 것도 다 제가 비용 부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으로도 굉장히 제가 거의 헐값에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쪽 택시하고 택시조합에서 굉장히 고마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렇고, 하여튼 주마등을 겪었어요, 제가 현상을. 은열이님 어서오세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모로코가 스페인을 이겼네요. 역시 그래요, 모로코가 이겼습니다. 그냥 역배 한번 터지는 게 역대 월드컵이나 유럽 챔피언스 리그의 하나의 관례죠. 이런 게 없으면 또 모든 게 예상대로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16강전에서 대부분은 그냥 정배고, 딱 하나만 모로코전만 역배가 터진 셈이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러한 팀들이 4강에 가는 예가 굉장히 많았다. 포르투갈이 굉장히 위험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로아티아가 그런 거 4강을 곧잘 갔어요, 이런 식으로. 브라질이 위험한 거 아니냐. 크로아티아는 워낙 이런 식으로 4강에 많이 갔기 때문에 실력은 물론 브라질이 앞서죠. 근데 중요한 건
한국과의 경기처럼 정신력을 갖춘다면 브라질이 무난하게 이긴다. 그러니까 조건이 이거죠. 네이마르가 선발 출전하고 그다음에 브라질 선수들이 정신력을 가다듬는다면 무난하게 이길 수 있다. 근데 반면에 그 모로코는 정신력이 굉장히 충만된 상태이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긴장을 하지 않는다면 지난 경기에서 5대1인가 6대1로 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모로코에게 진다. 모로코가 US 팀을 거의 안 주고 올라왔고 유럽 팀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강하다. 인드라가 모로코가 우승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제 유럽 경기다 이거죠. 한국이 2002년 월드컵 4강에 올라갈 때 남미 팀이 없었다는 거죠. 미국 팀이 있었어요. 일본처럼 코스타리카. 한국은 멕시코 뭐 이렇게 북미 팀과 만났을 때는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북미 팀, 북중미 팀하고 만나는 조편성에서는 성적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는데 아프리카나 남미 팀 만나면 고전했던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이제 한국 팀이 유럽 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미와 조편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하고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중동 축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인드라가 설명했죠.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유일한 방식은 조직력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조직력으로, 다시 말해 조직력이라는 게 수비거든요. 수비를 튼튼하고 골키퍼가 굉장히 야심 모드를 발휘하는 그러한 축구에서 역습 한 방으로 노리는 게 약팀의 어떠한 승부인데, 그리고 정신력이 똘똘 뭉치고 상대팀이 방심하고 이랬을 때 이길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는데, 뭐 상대팀 강팀이 우승을 바라보고 로테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건덕지가 생겼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한국이나 일본이 남미 팀만 만나면 어렵다. 왜? 한국 팀이 유럽 팀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일본도 이번에 남미 팀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직력 대 조직력으로 승부하는 것은 해볼 만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이나 어느 정도는 과거와 달리 어느 정도는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 선수들의 뛰는 방식들을 이해하고 있다 이거죠. 유럽 선수들의 기본적인 방식은 조직력이에요. 조직력 축구이기 때문에 조직력 대 조직력, 여기에서 간단히 생각하면, 이치를 생각하면 한국이 그 월드컵 예선에서 그 동남아시아 팀들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고전하잖아요. 동남아시아 팀들이 템백을 막 하고 있는데 저쪽도 조직력이고 한국도 조직력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 동남아시아 축구를 뚫으려면은 조직력으로 해서 웬만큼 뚫을 수가 없어요. 쉼없이 크로스 날리고 아무리 그 센터라인에 해도 안 들어가. 아니 거기 그냥 완전히 그냥 골대 앞을 다 막고 있는데 어떻게 넣어? 그쵸? 그랬을 때 넣는 게 남미 팀이죠. 어떻게? 개인기로 넣어내기. 그게 창의력이죠. 창의력. 개인기로 넣는다 이거예요. 개인기. 그 안에서 막 페널티킥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는다 이거죠. 그 차이 때문에 남미 팀에게 어렵다. 근데 마치 모로코는 아프리카 팀으로서 신체적 능력, 피지컬 능력이 우수한 데다가 모로코 선수 대다수가 유럽 이주민 후손들이고 그 선수들을 받아들였는데 대부분이 유럽 리그에서 뛰어서 유럽 축구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란 얘기죠. 그리고 대진 편성이 결승에 가야 남미 팀을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모로코가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 상대 강팀들은 모로코 선수들에서 몰라요. 반면에 모로코 선수들은 상대방 선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은 이게 예, 통할 수가 있다 거죠. 이런 단판 게임에서는 예, 그런 면에서 정신력이 굉장히 예, 팀이 단합이 잘 되고 원팀이고 막 그러면 되는데, 이 포르투갈은 지금 호날두 때문에 원팀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제 느라가 그 강조했잖아. 피파는 어떤 특정 팀을 우승시키려는 목적은 없다. 오로지 흥행이다. 그래서 8강전을 보게 되면 아르헨티나의 네덜란드가 이제 그 공격 축구보다는 수비 축구, 그래서 이제 실리 축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난하게 아르헨티나가 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대 크로아티아는 인드라 경기를 일본전을 보니까 4강 갈 실력은 못 된다. 과거와 달리 크로아티아가 4강 갈 때와 지금은 좀 다르다. 모드리치가 노쇠했다. 마치 4년 뒤에 손흥민을 보는 것처럼 모드리치도 늙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4강전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만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정배로 대충 설명이 되는데, 프랑스 대 잉글랜드 프랑스는 이게 누가 이기든 간에 이길만하다 이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승패가 이렇게 나눌 수 없을 만큼 둘 다 막상막하기 때문에 이게 8강의 핫 이슈, 최대 빅매치가 되겠죠. 그래서 두 경기는 그냥 정배, 크게 전세계 축구팬 입장에서는 그냥 네이마르나 메시 경기를 보기 위해서 보는 정도, 하이라이트 정도 보는 거고, 흥미를 가지고 볼만한 거는 잉글랜드랑 프랑스 경기를 볼 거다. 여긴 누가 이기는지 모르니까. 반면에 이제 이 모로코 대 포르투갈 대 모로코 경기는 포르투갈이 이길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여기서 역배가 한번 터질 수가 있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한 경기 정도는 의외성의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만약 포르투갈이 지면 누가 다 욕먹죠? 욕바가지를 호날두가 욕먹겠죠. 호날두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물론 포르투갈의 그 어떤 능력치들은 뭐 모두가 다 모로코보다 앞서 있습니다. 개개인들이 다 뛰어난데, 이 뛰어난 이 포르투갈의 원팀을 과거에는 호날두가 원팀으로 만들었다면, 지금은 호날두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실력이 모자르다 이거죠. 많이 노쇠했기 때문에, 과거의 호날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호날두는 계속 자기가 뭔가 자기가 앞서간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갭이 생기는 거죠. 그 갭이 포르투갈을 원팀으로 만들기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제 두 번째는 모로코가 현재인데, 모로코 경제가 지금 유럽 경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공급망 문제가 터졌잖아요. 특히 중국 문제 같은 거. 이러한 중국 문제 같은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문제에서 유럽이 가까운 지역에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죠. 중국에서 어떤 옷이나 여러 가지 경호업 산업을 일으키기보다 모로코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유럽으로 수출하거나 또 그 제3세계 아프리카에 수출하는 것이 더 남는다. 그런 면에서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의 향후 경제 발전이 기대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모로코가 역사적으로는 과거에 스페인을 점령할 만큼 아주 대제국을 이뤘던 데입니다.
그 당시에 모로코에 있었던 족속들은 아주 극악한, 오늘날 IS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완전히 폭력 분자였어요. 그래서 스페인을 점령했을 때 이전의 이슬람 왕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온건한 이슬람, 그래서 유대교도 인정하고 기독교도 세금을 내면 다 인정한다, 유대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이런 온건 정책을 펼쳤다면 나중에 들어온 이 모로코 이 원리주의자들은 그냥 기독교인이건 유대교인이건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런 기독교인과 유대교인과 뭐 혼혈했다든가 통혼했다든가 뭔가 거래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다 죽였어요. 같은 이슬람인이든 일시시라도. 그리고 다 강간했죠. 그런 더 끔찍한 기억 때문에 스페인에서 나중에 스페인 레콩키스타라고 해서 이제 국도 회복 운동,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인이 카톨릭이 이제 통일한 다음에 이단 심판관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축출했던 그런 어떤 원인 제공했던 게 바로 이 모로코 애들이에요. 그 당시에 했던 애들이 시아파 뭐 이런 애들, 그리고 그런 애들이 이제 소멸하고 현재는 모로코는 수니파가 99%가 수니파예요.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이 수피즘이라는 건데, 이 수피즘은 약간 신비주의.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마니교술, 원래 이 북아프리카에 마니교가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뭐죠?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 초기 그 시대에 로마 시대에서 어떤 중심이 됐던 기독교 지역이 오히려 북아프리카예요. 이쪽 시리아, 터키 하고 이 북아프리카예요. 그런 이유는 로마에 대항하는 종교로서 기독교가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라 강조하는 것이, 카르타고가 로마에게 멸망했을 때 카르타고 유민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상당수가 유대인으로 개종했고, 또한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스페인, 북아프리카에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일부가 또 기독교인이 되고 유대인도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7세기쯤에 이슬람이 뜨니까 이슬람인이 된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런 흐름이 수피즘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슬람을 창시했던 무함마드 자체가 유대교 신자였잖아. 자기 유대교 분파로 인정해달라, 자기를 유대교로 인정해달라 하니까 유대교 공동체에서 넌 유대교 아니고 이단이야 그러는 바람에 무함마드가 열뻗쳐서 삐져가지고 새롭게 종교를 만든 게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는 유대교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수피즘은 거기에다가 마니교,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에 마니교스러운 게 많이 남아져서 오늘날에도 이 수피즘이 불교와 힌두교가 유사하더라. 여기서 불교는 대승불교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마니교스러운 것들은 좀 오늘날 일루미나티스러운 그런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데, 오늘날 수피즘은 조금 더 과거의 어떤 마니교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구기원이 환영한다. 다시 말하자면은 오늘날 수피즘은 과거의 일루미나티스러운 모습, 마니교스러운 모습보다는 이슬람 프리메슨스러운 모습, 종교 다원성 인정해 해가지고 오늘날 수피즘은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에 경계에 서 있다 이거죠. 그런 면들, 그러니까 또 수피즘이 어떤 시아파나 수니파와 다른 또 다른 어떠한 종교 분파가 아니라
순위파이면서 수피즘, 시아파이면서 수피즘,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종교 통합, 이런 면에서 이게 프리메슨과 만나고 국유본이 어떤 환영한다 이거죠. 이런 면에서 오히려 수피즘은 다른 어떤 IS나 그 이란의 원리주의 자들이 굉장히 적대적으로 여깁니다.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속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적대적으로 여겨요. 수피즘은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모로코 입헌 군주국이죠. 여기서 수피즘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세속 국가로서의 모습을 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튀니지나 알제리나 모로코의 상황이다. 이것은 과거에 터키가 이랬거든요. 다른 이슬람 국가와 달리 터키는 굉장히 여성의 히잡이다 이런 것들 강요하지 않고 세속 국가로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날 터키가 그러한 것을 약간 벗어나서 조금 이러한 어떤 좀 이슬람 원리주의적인 이런 면들을 좀 보이니까 국유본이 상대적으로 모로코의 이런 어떤 수피즘을 좀 띄울 가능성이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하기 때문에 모로코가 만약에 월드컵 우승한다면 중동 지역에서 아랍권 국가에서 엄청난 충격파가 오지 않을까. 8강 간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우승까지 한다면 중동에 혁명이 일어난다.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시리아 혁명이 일어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원리주의를 내세웠던 어떤 파쇼 국가들이 상당히 무너질 수 있다. 자유화의 불을 앞당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더 나아가서 모로코가 월드컵 우승하게 되면 모로코의 자유화에도 더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 튀니지, 알제리, 이 모로코는 과거에 베르베르족, 이고 과거에 카르타고인, 그 이전에 이제 수메르인이 먼저 있었죠. 페니키아인이 카르타고인이고, 근데 저는 제 가설이지만 2000년 전, 3,000년 전에 수메르인이 먼저 남미에 갔을 걸로 봅니다. 남미라는 지역을 몰랐지만 이 모로코까지는 갔을 거라고 봐요. 수메르인들이 레바논도 가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배 만들기 좋기 때문에 지중해 무역도 수메르인이 제일 먼저 했다고 보고, 그 당시에 페니키아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페니키아를 도시 국가로 만든 것이 수메르인이라고 본다면, 수메르인들이 2,000~3,000년 전에 이러한 모로코 지역까지 갔는데, 거기서 배를 타다가 태풍이나 이런 거 만나면 우연하게 남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그 당시에 기술력이 배가 조그만한데 어떻게 가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의문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태평양에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언제부터 하와이 가고 뉴질랜드 가고 파푸아뉴기니아 가고 피지 갔겠습니까? 그 사람들 2,3,000년 전에 갔어요. 2,3,000년 전에 조그만 카누 타고 갔어요. 날씨가 나쁘면 그냥 쥐지지만 날씨만 좋으면 그냥 갑니다. 거기에 남미 땅이 있건 이쪽에 하와이가 있는지 모르고 간 거예요. 우연하게 간 건데,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건데, 거기가 남미야.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남미의 문명이, 저는 모든 세계의 문명은 수메르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런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미의 신화가 나오는 뭐 비라코차다 뭐 이러한 것들은 수메르 뱃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헤르메트커님 어서 오세요.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이제 저하고 달리 우리 노스님께서는 냉정한 판단을 하고 계시죠. 인간 지표, 축구 인간 지표와 달리 노스님의 적중률은 꽤 높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모로코를 우승 후보로 삼으시다니 그냥 웃고 맙니다. 저도 웃어요. 그 다음에 전웅 선생님이 인간 지표이신 걸 감안해서 모로코와 포르투갈 경기를 3대0 포르투갈이 이긴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뭐 상식적이죠. 모로코 우승을 점치시대 스포츠 토론을 하시지 않으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 노스님 같은 실력자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 같은 쫄보는 스포츠 토론 못해요. 신성한 도박판에 저 같은 구라 경제학이 하면 패가 망신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옵타 축구 통계 전문 업체에서 가장 우승 8강 중에 가장 확률이 낮은 데가 모로코죠. 한국이 브라질 이길 확률은 그때 16%였는데 모로코가 우승 확률은 2%도 안 된다, 3%도 안 된다 이거죠. 크로아티아하고 모로코 이 정도는 우승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거고, 네덜란드도 꿈도 꾸지 마라. 10%가 일단 넘어야 돼요. 10%가 넘어야 된다면서 우승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 포르투갈, 잉글랜드 이 5개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 최소한 10%가 넘어야지 되는데 여기에 인드라가 모로코가 우승한다! 어떻게 될까 지켜보겠습니다. 일본 허무하면 스페인이 채워주고 한국 체면을 스위스가 세워주네요. 황인범 인터뷰에서 보더라도 한국 국대보다 일본 국대가 더 위에 있죠. 아니 국대 수준을 미세한 차이로 보이게 만드는 건 대형 선수 손흥민, 김민재 덕분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일본 국대가 더 나은 팀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11명인데 11명이 골고루 잘하면 누구 하나 특출나게 잘하는 것은 한국팀 국대지만 일본 팀은 누가 하나 특별히 잘하는 거 없지만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잘해요. 그게 한국팀과 일본팀의 차이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일본이 몇 년 전부터 그동안의 어떠한 점유율 축구, 빌드업 축구에서 이렇게 이번에 보여줬던 그러한 역습 축구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뭐 저는 재미가 없지만 월드컵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죠. 무리뉴의 템백 축구가 이런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효율적이거든요. 오로지 승리를 위해서 경기는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오직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무리뉴의 템백 축구가 효율적이긴 합니다. 실리 축구고. 그래서 저는 월드컵을 반대하고 월드컵이 폐지되길 바라는 거죠. 재미없는 축구를 왜 보냐 이거야 인들아. 저 안 본다. 국대 경기 안 보잖아 인들아. 월드컵도 그냥 저는 별로 큰 관심 없어요. 축구팬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월드컵이 폐지되고 빨리 끝나고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빨리 그 클럽 축구가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클럽 축구도 토트넘 같이 빅4인 팀들이라면 공격 축구를 해야죠. 저 뭐 강등권에 있는 팀들이 역습 축구 한다면 그건 이해나가. 토트넘에서 어떻게 템백 축구하고 막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죠, 얘들한테. 그건 빅4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빅4는 빅6는 기본적으로 대단한 데든 공격 축구를 해야 돼요. 공격 축구 아니면 빅클럽일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한 얘기잖아. 토비가 토트넘 빅클럽 아니야. 토중 딱. 토트넘 중위권이 딱이야.
인드라 콘테에서 마음이 떠났어요. 토트넘은 그냥 중위권에서 머무르시고 다른 어떠한 공격팀이 힘들이 빅4, 빅6에 오는 것이 나쁘지 않다. 전 토트넘 경기 하이라이트만 봐 이기는 경기만 봅니다. 20명이 골을 넣거나 지더라도 토트넘이 이기는 경기 그 정도는 전 경기도 안 봐. 저는 지루해서 보기 싫어요.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작년 시즌까지만 해도 전 경기를 다 시청했는데 지금은 하이라이트만 봐요. 스트레스 받는 거 억지로 시간 아까운데 억지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볼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런 것처럼 저는 재미를 위해서 안 봅니다. 다음 한국대로에서 성진국 영화 대놓고 야수 찍어버린 성진국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또 인드라가 이런 에드우드 같은 감동물을 좋아하죠. 외교롭 때 10호 게이 든가 이런 외계로부터의 10호 게이 이런 거 보면은 그 돈을 갖고 튀어라 뭐 이렇게 그 누구지 뉴욕에서만 사는 감독 그 친구 그런 거 보면 인드라는 스타일이 약간 그 경미한 아스퍼거이기 때문에 참 실수를 많이 하면서 사는 인생이다. 인간 지표인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축구 얘기는 여기까지. 축구 얘기하니까 체코제가 모로코 돌아다니는 얘기. 또 이 슈피즘 스타일의 아가씨를 또 만났나봐요. 체코제를 또 전달려다가 실패했나봐요. 참고하시고요. 자, 축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뭐 모로코는 아니지만 그 알제리 출신이죠 아마 지단이 그쪽 애들이 유연성도 있고 체력도 좋고 신체 조건도 뛰어나고 그렇습니다. 지켜봅시다. 모로코가 과연 월드컵 우승할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드라요 또 특기잖아 이렇게 인간 지표이면서 이렇게 구라를 이렇게 잘 쳐. 어떻게 인드라 얘기 들으면 모로코가 우승할 것도 생각이 들잖아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다가 인드라의 장점이죠. 구라치는 거. 자, 그리고